울산의 중견기업 정말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은가? 제가 컨텐츠를 준비할 때에도 울산 상당히 수월했어요. 근데 왜 양질의 일자리라고 청년들은 판단하지 않는가? 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내부 채용, 비리 이런 것들이 좀 횡행한 곳이 울산의 중견기업 중에 덜어 있다. 그리고 저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캐치TV와 중소기업 월드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오크고요. 제 캐치프라이즈로는 대기업 퇴사 후 땡땡땡만 크리에이터, 취업 크리에이터 오크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연치 않게 또 1교시를 보게 됐는데 중간에서 뒤로 가면 오히려 울산에 불만족한다, 중간에서 앞으로 가면 울산에 만족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탈울산 멈춰가 주제인데 사실상 울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탈울산하지 않을 만한 청년들이 모였다라고 저는 인식이 됐는데 이게 보통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조금 더 진취적이고 지역발이 아닌 개인발로 성장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더 많은 걸까요? 아까 일반 대중들의 심리라고 얘기하신 그 대표님, 네. 여기가 좀 진취적인 청년들이 모인 곳인가요? 급여 부분만 봤을 때 급여. 나의 삶을 조금 더 보충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건 금전적인 부분이다 보니 네. 대기업 중심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맞아요. 통해서 좀 결과가 그렇게 도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울산은 충분히 살기 좋은 도시가 맞습니다. 제 관점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을 오고 가고 또 울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 많이 추천해주곤 해요. 그런 관점에서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요. 정말 그 일반 대중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탈울산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제 시점에서 한번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앞서서 탈 평택, 탈 용인, 탈 제주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겠지만 탈 울산만의 문제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어떤 지역의 기사인 것 같으세요? 울산 혹은 다른 지역 어떤 지역인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330만 붕괴가 눈앞이래요. 300만 이상의 광역시 어딜까요? 부산입니다. 부산 또한 인구 순유출, 탈부산으로 문제를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부산 영상을 올릴 때마다 달리는 댓글들이 보통 이래요. 보통 제가 아무리 좋은 일자리를 추천해줘도 부산 젊은이들은 맨날 일자리 타령만 하고 일할 데 없다고 한다. 부산이 진짜 회사 없다. 평균 연봉 낮다. 대구 부산이 연봉 꼴찌죠. 그리고 국회의원 욕도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공단에 투자를 해야지. 현금성 복지. 눈 속이기 현금성 복지로 우롱하고 있다. 투표만 잘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창원, 김해, 울산으로 빠져나간다고. 부산 사람들은요, 울산을 좋은 도시, 직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준생들 보고 나 중소기업 가라 소리 안 합니다. 장래가 불을 본다 뻔하거든. 연봉 짧게 받고 결혼 못 합니다. 애 못 키웁니다. 연봉 2천도 안 되는 사람들, 부산만 해도 사상공단 중소기업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차니 월차니 남녀평등 11조에 동일직급에 동일직종은 동일임금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안드로메다 얘기라. 지금 손님들이 가시는 IT니 뭐니 해산는 거는 그야말로 내가 볼 때 웃기는 얘기입니다. IT 그 솔직히 말해서 몇 명이 근무하겠어요. 시준생들이 해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견디가지고 앞으로 자기 희망이 결혼해가지고 처자식 먹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현실을 모르고 있는 얘기입니다. IT 기업은 정말로 극소수라. 우리 아들만 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준생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장갑 끼고 어디 공단에 가서 일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내가 이거 택시하면서 또 느끼는데 외국인들은 노가다 해가지고 600만 원씩 벌어가지고 자기들 나라에 붙여요. 옛날 우리나라 중동에서 돈 벌어가서 붙이듯이. 그러면 외국인들은 블루 칼라니 화이트 칼라니 일 안 하는데 우리는 학력만 셀이만 인플레가 돼가지고 거의 대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갑 끼고 어디 공단에 가서 제조업에 일을 안 합니다. 저 스타벅스 가서 차라리 쟁반 들고 일해야지. 대졸 절반 이상이 대기업을 원한대요. 대기업은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에서 1명 갑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의 딱입니다. 소위 말 서울 상대생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서울 상대생들이 누군지 아세요? 서울에서 상당히 먼데 지방대 서류 심사에서 다 탈락입니다. 부산의 중소기업은 사실 중소기업이라도 300명 이상 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인데 그런 데조차 일자리는 요연합니다. 5인, 10인, 많으면 30인 이런 게 중소기업도 아니고 중이 아니고 소입니다. 소. 영세기업 이런 게 바글바글합니다. 그런 데서 20년, 30년 기술이 쌓은 사람들은 이사나 상무나 직함만 높지
사람들이 대기업 초입 요즘 5천만 원, 심지어 센 데는 뭐 5,300만 원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비유도 못하는데 취준생들 보고 나 중소기업 가라 소리 안 합니다. 장래가 불을 본다 뻔하거든. 연봉 째게 받고 결혼 못 합니다. 애 못 키웁니다. 중소기업 연봉이 3천, 4천 넘어가는 연봉이 없습니다. 잘. 취준생들 취직 안 한다고 해서 나는 욕 안 합니다. 왜냐? 옛날 우리 때에도 대학생이 100명이 나오면 일자리는 1000명이 있어서 서로 데리고 갈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명 나오면 일자리는 10군데도 없어요. 나머지 놀아야 돼. 이게 현실인데 지금 수도권만 몰리잖아요. 지방 균형 안 되잖아요. 왜? 지방을 갖다 살리려고 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의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지방을 다 내려보내요. 다시 말해서 일자리 없이 지방 발전 돼도 안 해요. 젊은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수도권 가잖아요. 갈 수밖에 없어요. IT 그런 게 100개 있다 칩시다. 과연 이 부산이 지방이 받아들이겠어요. 취준생들을.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어떻게 해보라. 안 돼. 지는 쌀밥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저 보리밥 물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 택시 기사님을 섭외한 게 아니라 제가 마침 이제 촬영을 하러 고프로를 들고 있었는데 저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시길래 중소기업을 간다. 근데 IT 기업을 가는데 좋은 중소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 기사님이 살짝 물컥 발작하신 거예요. 사실 부산에는 좋은 중소기업, IT 그거 얼마나 수용력이 된다고. 사실상 중요한 건 제조업이다. 근데 부산에는 괜찮은 제조업 기업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부산의 연봉은 낮다. 근데 울산의 평균 연봉이 좀 궁금했던 거죠. 부산 진짜로 사상공단이 한 2천만 원 정도 받나 봐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거든요. 과장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인기 댓글이었어요. 200 안 되는 월급 주는 곳이 7, 80%다. 최저시급이 9,620원입니다. 이거 세전으로 월급 계산하면 200만 원 내외거든요.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 사상공단 직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의 시선에는 다른 나라 이야기 같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의 평균 연봉을 봤는데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직장인 평균 연봉 꼴찌 부산 중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10군데를 뽑았어요. 부산에 2군데가 있었어요. 동구랑 사상구. 아까 사상공단 있는 데가 사상구거든요. 부산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울산으로 온대요. 창원으로 온대요. 울산. 한창 1위였죠. 1위였는데 3위로 내려왔습니다. 세종, 공무원 도시잖아요. 평균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세종, 서울 다음에 울산입니다. 전국 3위예요. 그래도 충분히 연봉이 높은 도시가 맞아요. 부산에 비해서, 포항에 비해서, 창원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울산 다니면 아까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죠. 5천, 6천 받는다고. 그걸 기대하고 간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울산에서 교대 다니면 초봉 5천 갱 나옴. 울산은 중소, 중견도 교대면 5천, 6천대 법니다. 울산 와서 개같이 벌어서 수도권에서 집 살면 됩니다. 돈만큼은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 좀 단서가 붙는 것 같긴 해요. 개같이 교대 근무하면. 이건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 울산이 제조업 도시잖아요. 제조업 평균 임금만 따지면 역시나 울산이 우리나라 1등이 맞습니다. 377만 원으로 제조업 평균 임금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엔 좋은 기업,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울산은 어떨까? 양질의 일자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뭘까? 14년 조사가 있고요. 23년 조사가 있고 중간에 21년 조사가 있어요. 10년이 흘렀잖아요. 강산이 변했는데 늘 청년들은 1순위로 연봉을 뽑았습니다. 연봉이 가장 높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다. 근데 연봉뿐만이 아니겠죠. 사실 다른 요소들이 있겠지만 연봉은 늘 1순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울산 양질의 일자리 있는 지역, 도시 아닌가요? 연봉이 제일 높은데? 3위인데? 제조업은 1위인데? 근데 왜 탈울산하고 있을까요? 왜 유출률이 높을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거든요. 이게 기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부산이 그만큼 열악한데도 순유출률은 울산 1위예요. 그리고 90개월째 탈울산. 당연히 청년들이 살기 힘드니까 연애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애는 당연히 안 낳을 거예요. 출생아 수도 역대 최대. 제가 보니까 집값만큼은 소득 대비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아까 세종, 서울 다음에 울산이 소득이 높다고 했잖아요. 집값은 울산이 한 1, 2, 3, 4, 5, 6, 6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집값은 임금 대비 그렇게 높지 않은 도시가 울산인데 왜 울산에서 청년들은 나갈까? 이탈할까?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성큼 가고 있고요. 물론 1위는 아니에요. 세종, 경기 다음에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적은 게 울산이지만 그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청년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연봉은 높은데 울산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걸까?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울산 좋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아까 대기업도 얘기하셨지만 뭐 대기업은 논외로 할게요. 그 중소기업 논외로 할게요. 딱 중간치인 중견기업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울산의 중견기업 정말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은가? 제가 5군데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업력이 50년 이상이고요. 평균 연봉이 7천이 넘고요. 초봉이 4천이 넘는 중견기업 5곳을 뽑아왔어요. 이거 전국구로 비교를 해보면 이런 중견기업이 많은 지역구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컨텐츠를 준비할 때에도 울산 상당히 수월했어요. 왜냐면 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연봉, 근속률, 퇴사율, 굉장히 준수한 회사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왜 양질의 일자리라고 청년들은 판단하지 않는가? 내면을 들어보니까 좀 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봐봐요, 이거. 근속률 되게 높죠? 퇴사율도 낮아요. 5% 미만의 퇴사율은 엄청난 거거든요. 물론 이 근속연수에서 조금 유심히 보시면 남자의 근속연수가 높고 여자의 근속연수가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근무 비율에 따라 달라져서 예를 들면 뭐 부장급들은 남자가 많고 여자분들은 중도 퇴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데이터 논리에 따라 좀 허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퇴사율부터 보시면 덕양산업을 제외하고는 다 10% 이하입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중견기업들이 있어요. 좋은 기업 아닌가요? 좋은 기업 같잖아요. 제가 이렇게 추천해줬더니 어떤 댓글 달린지 알아요? 여기 달리더라고요, 여기. 빼걷는 사람은 못 간다. 가족까지 대를 이어간다. 인맥으로 뽑는다. 채용 공고 잘 안 난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뽑히는 경우에는 내부 채용 혹은 뭐 비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채용 비리. 이런 것들이 좀 횡행한 곳이 울산의 중견기업 중에 덜어 있다. 특정 기업이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을게요. 보면 아버지가 현 재직자로 있으면서 3년 정년 남기고 아들한테 넘긴다. 이게 노조사항에 있대요. 울산의 그 좋은 중견기업이. 최근 채용 이력이 없고요. 신용 채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뽑아도 그 뽑는 인원은 서울 4년제에 고스펙만 뽑는데요. 데이터로 보면 진짜 좋은 중견기업들인데 사실상 접근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좋은 중견기업이라 추천해줬는데 근데 안 뽑아요. 그쵸? 연봉은 높아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문제가 첫 번째로 있다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근속연수에서 보셨다시피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일이 힘들고 노동 강도가 빡세다. 그렇게 바라볼 문제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울산은 제조업 기반의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제조업의 대부분의 인원은 생산직들이 차지하고요. 그 생산직들은 보통 스템 전공의 학생들이 들어가곤 합니다. 스템이라고 한다면 이공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사실상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많이 없다. 9대1, 이건 좀 심하잖아요. 98대2, 97대3도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은 양질의 일자리가 여성에게는 좀 허용되지 않는 곳이구나. 이렇게 또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약간 연구조사들이 있죠. 사실상 이공계학과에 입학하는 여성 비율은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공계열도 나뉘잖아요. 자연과학과 공학계열. 공학계열은 특히나 적다. 즉 제조업 생산직으로 근무하게 될 확률 자체가 태생부터 달라요. 대학교 학과 선택부터 울산 제조업에서는 취직하기 어려운 환경을 선택을 한 거죠. 문과생들이 울산에서 여성으로서는 취직하기가 많이 힘들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사실 일본은 과학 강국이거든요. 노벨상만 30명을 배출한 강국이에요. 그 나라에서조차도 이공계는 남성 영역이라는 편견 혹은 인식이 사로잡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더하면 더했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엄청 많죠. 지금 혹시 여성분들 3분 계시는데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디자인. 이공계열이시네요? 제가 제빵이요? 아, 그래요? 자동화 시스템, 이공계열. 주변에 동기들 있잖아요. 몇 대 몇 정도 돼요? 저 혼자 여자예요. 몇 명 중에요? 포함하면 50명. 이거 바로 나오네요. 50명 중에 1명이 여성이시고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울산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다. 저도 걱정을 하던 부분이었는데 교수님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그 요즘은 한 기업당 뭐 뽑아야 하는 여성의 수나 남성의 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업도 대다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남성들이 많이 지원할 때 너 혼자 여자면은 어쩔 수 없이 너가 뽑히게 되는 면접을 네가 못 보더라도 뽑히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운이 좋으면 더 이득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 남성들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50명 중에 1명인데 이런 학과가 대부분일 거고 아까 말한 98대2가 괜한 소리가 아닐 거예요.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지원자 수가 적다. 오히려 좋네요. 경쟁률이 적어지니까 쿼터 제도 안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울산은 제조업 도시고 전국 제조업 생산액의 12.4%로 경기도의 2위다. 경기도는 모든 시를 합친 거예요. 시 단위로 보면 울산이 아마 1위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생산액이 가장 높은 도시. 그리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보통 그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울산 제조업 생산액의 80%를 차지한다. 남녀 비율이 실질적으로 다른가 봐요. 저는 오면서 봤거든요. 택시 타고 오는데 아 진짜 남녀 비율이 다른가? 젊은 사람들이 없나? 일단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남녀 비율이 다르다라는 거는 제가 체감을 못했어요. 어떠세요? 남녀 비율이 조금 어긋났다, 균형이 틀어졌다 느껴지시나요? 저는 대학생이라서 잘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대학교에 가면 뭔가 조금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뭐 제가 뭐 한 3시간 있었나 여기? 3시간 동안 이걸 알 수는 없겠지만 이건 통계청 자료니까요. 울산이 남녀 성비가 105.7로 평균 90.3보다 높대요. 서울특별시는 여자가 많아요. 참고로. 그러니까 서울로 여성분들은 더욱더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조업 도시 울산이라고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 그렇다. 제조업 중심 포항도 그렇다. 사실상 제조업 중심의 도시는요, 남자들이 일자리가 많고 여자들은 소외당하고 있다. 물론 아까 그 전공 선택부터 출발점이 다르긴 하지만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여성이 소외당하고 있다. 임금이 높더라도 뽑질 않는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세 번째, 워라밸이 보장된 일자리를 제공할까요? 아까 말한 그 중견기업들에서. 그렇죠. 개같이 교대 근무를 해야 이런 단서가 달려요. 그런데 우리 MZ세대들 청년들은요, 연봉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워라밸이에요. 그렇죠. 워라밸이란 건 칼퇴 혹은 주말 있는 삶,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텐데, 최근에 그 여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청년들이 서울, 경기권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주 4일제. 삼성이 대표적인 것이지 사실 많은 IT 기업들 다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중에서 유명한 기업들은 주 4일제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산직 주 4일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조업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못 나와서 잘못돼서가 아니라 납품 시기가 있고 그 산업 논리가 있기 때문인 건데, 그 워라밸을 추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주 4일 근무, 유연 근무일 거예요. 그게 이제 울산에서는 가능한 문제인가? 아니라고요. 교대한다고요. 교대 무조건 한다고요. 제조업에서 제조업 그 근무자 비중 있잖아요. 물론 사무직도 있겠죠. 본사 출근한 사무직도 있겠지만 생산 비중이 훨씬 많다고요. 그리고 대졸 4년제도 단순 생산직, 기능직이 아니라 생산 관리직을 하잖아요. 생산직이 출근하면 관리직도 출근해야 돼요. 워라밸에 대한 리뷰를 한 번 더 보면 아까 그 5개 기업의 리뷰를 모아온 거예요. 사실 그 좋은 중견기업이라고 일컬어진 5개 기업의 리뷰예요. 장점 있었죠. 돈 많이 주는 거, 교대 근무하면. 휴일날 출근 꽤 있다. 업무량이 엄청 많다. 4주 3교대라 조금 피곤하다. 시대를 역행하는 근무 형태. 본사 소속, 사무직은 10시간만 되면 칼같이 퇴근하지만 대다수지만 나머진 그렇지 않다. 박탈감도 드는 게 사실이다. 막상 근무하면 주 6일이 디폴트. 아까 위험한 조건에 대해서, 업무 환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의견도 사실 많았어요. 위험하든 말든 일단 공장 돌리기 바쁘다.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이유로 저는 울산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듯 보이나 사실상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캐치해낸 거예요. 연봉이 높지만 들어가기 어렵다. 그 여성들에게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리고 교대 근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제조업 생산직들이 굉장히 많다. 그 추가적으로 2개를 좀 부연할게요. 계약직 이슈가 많았어요. 주변에 계약직으로 울산 제조업 현장에 취직하시는 친구분들이 있나요? 친구 아니면 선배님 계시나요? 정규직 전환이 되셨을까요? 아니요, 2년만 하고 다들 돌아오신다고.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대신에 전환율과 그 규모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보예요. 통보해보라고요. 1년이고요. 짧으면. 길으면 2년이에요. 2년 동안 그 해당 기업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냥 해고 당하는 거예요. 울산의 많은 기업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일 더 잘하는데 1년, 2년 근무해서 현장 더 잘 아는데 그냥 대졸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 굴리면 생산성도 효율성도 낮아질 텐데 이게 맞느냐. 계약직 이슈, 누군가에겐 양질의 일자리가 울산에 없는 거예요. 흔히 뭐 초대졸이나 고졸 분들 계약직으로 많이 입사들 하시는데 어쨌든 속된 말로 신분 상승에 그게 없는 거죠. 여지가 없는 거죠. 다른 기업들, 예를 들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타 지역의 타격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울산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오래된 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1970년대 이후에 제3차, 4차 경제개발 계획을 이루면서 그때 성장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SK,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등이거든요. 각자 대표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섬유하면 대구가 떠오르겠죠. 현대자동차 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울산이 떠올라요. 그 현대자동차 밑에 협력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쭈르륵 내려왔고요. 울산은 그걸 기반으로 조선도 했어요. 조선, 철강은 좀 논외로 할게요. 포항이 대표적이니까.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아까 고려하연 말씀하셨는데 이런 산업들이 보통 울산에 있다고요. 조금 오래된 산업들이에요. 요즘에 최첨단 제조 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 2차 전지 뭐 등등, 의약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도. 근데 이런 산업들이 지금 속된 말로 먹고 있는 게 울산이에요. 그 기업들이 계속 남아있고요. 그러면 돈을 충분히 많이 벌었으면 제때 공장 노후화된 장비를 개선을 시키고 디지털화 시키고 전산화 시키고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일어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견기업들, 좋은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곳들은 아직 그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총 5가지 이유예요. 주된 이유 3가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 이 2가지의 이유로 울산은 어찌 보면 제조업 1위 도시라고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수도 있겠다. 물론 다 상대적인 겁니다. 부산보다 울산이 나아요. 창원보다 대구보다 울산이 나아요. 그런데 그 울산조차도 예전에 그 아성이 높았던 울산조차도 수도권에는 밀리고 있다. 이 5가지 이유. 그래서 탈울산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개선하면 좋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거 정부도 못하고 있어요. 기업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방소멸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인데 일단 그냥 제 관점에서 저는 그냥 해결책을 좀 제시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기업 자체의 노력이 일단 좀 필요하다. 뭐 기업을 억압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흔히 말해서 나쁜 기업들, 흔히 말해서 청년들을 악용하는 기업들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그 채용비리 근절 어떻게 그 노조에 그 협약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니 뭐 아들이 특출날 수 있죠. 정말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그 기업의 장기적인 생산성과 미래를 담보할까요? 그런 문화가 있다면 사실상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직원들도 자기 개발을 해야죠. 기업이 성장할 때 직원들도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예 단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 중견기업에서 좋다고 하는 그 중견기업에서. 그런 건 자정 노력이 필요해요. 없애야죠, 그런 것들은. 근데 지금 뭐 매스컴에는 아마 안 타고 있을 거지만 뭐 이게 더 널리 퍼지고 하면 정부에서도 감사가 들어오겠죠. 그럼 조금씩 나아지겠죠.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기업을 얘기 못 하겠어요. 저도 고소를 먹을 수 있고 제가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건 여론 재판, 사회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번째로 이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활성화. 이거는 조금만 사고를 전환하면 가능한 건데 아까 그 부산 택시기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름 카르텔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좋은 대학교만 정규직을 좀 뽑아야겠다. 물론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에 문제라고도 안 할게요. 사실상 뭐 고등학교 때 열심히 노력했던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거 혹은 그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교를 갔다는 이유는 하나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대학 학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끈기와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그걸 그냥 가늠하는 척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수능제도라는 게 진짜 몇십 년 동안 깊이 박혀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위주로 보자는 거예요. 저는 적응력. 계약직들 2년 일하면 웬만한 대졸 뭐 1년차 신입보다 일 더 잘해요. 대졸 뭐 솔직히 직무 뭐 실무 능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4년 동안 학과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정규직 어느 정도 전환하겠다. 흔히 뭐 IT 기업이든 뭐 서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채용 전환을 인턴 제도를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알려줘요. 전환율 이 정도 된다. 몇 명 정도 뽑을 것이다. 근데 그런 게 대기업은 모르겠어요. 울산에 있는 중견기업 이하의 소기업들은 없다고요. 그냥 계약직을 이용하고 버린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취준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좀 명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근무 조건 환경 개선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교대 근무를 해보신 분이 있나요? 혹시 여기서? 없죠? 있어요? 몇 교대를? 어떤 게 더 힘들었어? 2주 얘기는 여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워라밸 자체가 없었던 것 같고 자고 일어나면 그냥 또 출근이고 자고 일어나면 출근이고 몸이 상하는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4조 3교대도 힘들다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4조 3교대는 어땠어요? 4조 3교대 자체는 일할 때 되게 편하다고 느꼈고 워라밸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느꼈어요. 4조 3교대가 몇 금 몇 휴죠? 5근 이후 5근 이후. 5근 이후면 보통 그냥 사무실과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을 해요.
근데 아까 2조 2교대, 그리고 여기 3조 2교대, 3조 3교대 정말 최악이거든요. 근데 이걸 차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어쨌든 간에 빼먹어야겠다는 인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영진들 사이에서. 사실상 임금 차이도 엄청나요. 임원들과 일개 직원들 사이에서. 좀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런 계약직마저 혹은 이런 교대직마저 급한 거예요. 그 생리를 너무 잘 이용하고 있어서 근무 체제를 바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더 효율적인 체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바꾸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제고가 되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더 성장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노력조차를 안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늘 존재하니까, 늘 지원하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울산에 현대자동차 그리고 그 이하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현대자동차 뭐 부품 회사들이 많다고 쳐요. 90%가 아직 내연기관 부품을 팔고 있대요. 근데 이제 친환경차잖아요. 뭐 전기차가 됐든 뭐 수소차가 됐든 그 관련 부품들을 팔고자 하는, 아까 그 개발 쪽에 일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품 개발 맞죠, 그렇죠? R&D 쪽. 아무튼 그런 쪽으로 기업이 선제적으로 좀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전장 제품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공정 개선을 하다 보면 위험한 환경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었고요. 사실상 이게 좀 뭔가 추상적이긴 해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르는데 행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죠. 행하는 기업이 없고. 좀 암울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아까 어떤 대표님이었나요? 그 1교시 때 점점 뭐 대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고, SOL 9조 울산 투자, 현대차으로 전기차 24조 투입하는데 전부 울산에 투입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가 이제 2차 전지로 나아가잖아요. 친환경차로 나아가잖아요. 거기 부품이 2차 전지인 거잖아요. 연계할 수 있는 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울산에서 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니켈 제련소 하반기에 울산에 착공하겠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중견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대기업들이 털을 잡으면 밑으로 쭈르륵 나오겠죠. 이 밑에 있는 것은 용산화학인가요? 그 1000억대 2차 전지 생산 공장을 울산에 유치하기로 했다. 왜냐면 대기업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하니까. 26년 완공 좀 남았어요. 좀 남았고, 그때 좀 장기적인 일자리가 발생할 거고, 공장을 지으면서 일용직들의 일자리는 더 발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발생하면 밑에 이제 주거 공간이라든가 혹은 뭐 숙박, 여러 가지 뭐 식음료, 이런 또 산업들이 발생하겠죠. 울산이 다시 뛰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대기업 위주로 이제 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밑으로 쭈르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울산은 충분히 좋은 도시가 맞아요. 근데 왜 탈불산할까? 더 좋은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기보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고 싶고, 제조업보다 IT 기업에서 일하고 싶고, 이런 심리가 울산 사람들은 더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본인들이 최고였거든요. 본인들이 첨단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경기도 위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 짓고 있죠. 수원, 평택, 용인, 아산, 천안, 이쪽에 엄청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집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시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기업 위주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낙수 효과처럼 점점 좋아질 기미는 보인다. 캐치프레이즈가 그렇더라고요. 다시 뛰는 울산. 저는 근데 좀 약간 이상하긴 해요. 안 뛴 적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울산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힘들 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위기는 존재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한데,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이런 또 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나아가는 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래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가능할지, 찐으로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원맨팀이 돼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기업 위주의 어떤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정부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행정 절차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간소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바이든이 한번 명령을 하면 3년 내로 바로 완공이 돼요, 반도체 공장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을 짓기까지 완공 시기를 8년으로 잡았어요. 왜냐면 그 주민들 설득하고 동의였고, 정부 자체에서도 잘 그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정부도 지원을 잘해야 되고, 기업들도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본인들 목만 챙기지 말고. 개인들은 본인의 성장을 잘 꾀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느낌표가 보인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뭐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원맨 팀이 돼서 울산도 한번 다시 뛰고 날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뭐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기존의 채용 절차법을 조금 개정해서 공정채용법을 이번에 어떻게든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 조치로 과연 좀 변화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최근에 인천 남동공단에 갔는데 35년 차 현직자가 연봉을 3천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1년차 때 돈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혹은 뭐 작년, 재작년, 5년 전에 얼마나 받았을까요? 좀 뭐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 걸까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제가 정말 감히 지레짐작하건데 그분은 이 정도 받는 게 괜찮다? 크게 문제가 없다? 어떤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다 여긴 근처는 다 이렇게 받아. 그래서 괜찮아.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 조차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은 그런 패배주의 혹은 그런 약간 저임금을 받아도 괜찮다? 왜냐면 이 일자리도 소중하니까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결과적으로 이 좋은 중견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곳들부터 먼저 좀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미 중견기업부터 이러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은 덜 나위 없죠. 사실 더 사장님들 맘대로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채용 절차법 많이 좀 활성화돼야겠죠. 이런 대화 주제로 나오기도 해야겠고. 사실 울산은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연봉을 주고 또 근무 환경도 좋은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관리자분들 이야기가 들어오면 사실 청년들이, 특히 울산에 있는 청년들도 그런 기업들에 눈을 돌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분히 높은 고액 연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특징은 대기업을 무조건 가고자 하는 마인드가 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눈을 돌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울산에서 자리 잡으신 중장년들을 보면 처음부터 1차 밴드에 근무했던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자연스럽게 중소기업부터 같이 성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회사를 들어온 케이스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조금은 눈만 돌리면 부산, 대구에 비해서는 충분히 연봉도 높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지금 너무 많은 청년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은 청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데이터를 좀 오픈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좋은 중소기업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야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대기업들을 가고 싶어 하는 거는. 개인별로 어느 정도 그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는 있지 않을까. 자기가 뭘 하고 싶고 뭘 잘할 수 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보여지는 네임밸류와 연봉 이 정도를 가장 중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그런 근속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신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나 울산 지역이 있어야지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아니면 바깥에 있는 청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 회사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그리고 원하는 게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공유가 되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거의 반에서 60%는 부모님이 현대중공업을 다니거나 현대자동차를 다니거나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연히 이 학생들이 크면서 나도 현대중공업에 들어가야지,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야 되지 커오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굉장히 많이 느꼈을 텐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 밑에 있는 20대 청년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을 이제 지원하는 기관에 다니고 있는데 창업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설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학생들이 잘 안 모여요. 열심히 해야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 울산대학교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들으면은 대기업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80% 이수를 하고 자격증만 따면은 바로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는데 지원자가 없대요. 20명을 채워야 되는데 10명도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울산 지역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솔직히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쟁 구도 자체가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했고 제조업이 조금 더 발전이 돼야 정말 청년들이 몰려오는 울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TO가 나지를 않으니까 울산뿐만 아니라 뭐 제조업 분야 자체에서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맞기는 하나 아까 삼성의 뭐 4일째. 예, 주 4일제를 동감을 하는 게 이 제조업 공장이 예를 들어서 뭐 365일 돌려야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주 4일제 뽑고 월, 화, 수, 목까지 일을 하고 다음 채용된 분들은 이제 뭐 목금토 일월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365일은 돌아가되 이 주 4일제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채용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청년들은 워라밸을 유지를 하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선순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조금 생기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청년들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형식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내일 배움 카드로 이 청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울산은 정말 없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차이가 큰가라는, 뭐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울산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역량 강화를 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타 지역에서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가족들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남편분만 내려오고요. 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가족의 교육에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게 낫지, 남편분들이 희생을 해서 결국에는 혼자 내려오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면 울산에 인구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신고가 안 된 인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일은 여기서 하고 돈은 여기서 벌지만 결국에는 소비는 울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비를 하게 되니까 울산 지역 자체가 이제 경제적인 문화에서도 당연히 돈을 많이 버니까 경제가 엄청 활성화되고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적인 활성화가 반대로 이제 다른 도시로 이제 퍼져나가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시나 뭐 구나 뭐 군에서도 청년들이 일자리가 이제 탈울산화 되지 않도록 조금 제도적인 부분에서라든지 기업들이 정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워라밸을 위해서 근무 조건을 조금 바꿔서 지원이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 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에서 이런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내놨어요. 울산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제조업을 기피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청년들 입장과 그리고 그것을 왜 기피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결과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원청과 하청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첫 번째겠죠. 기성금이 본청에서 하청으로 제대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고용부와 그리고 현대중공업 원청에서는 이제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서 이 에스크로 제도를 통해서 과연 올바르게 급여가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는 차원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청년들이 어쨌든 말씀하셨던 현장 노동에 대한 거부감과 그리고 기존에 쌓였던 이미지, 그리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중처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에 크니까 감히 도전을 못하고 있는 것도 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청년 당사자성에 맞는 인식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 인식 개선이라는 게 혼자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은 뭐 IT다, 금융업이다, 서비스업이다, 다들 이쪽을 추종하고 있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가장 일자리 많이 날아가는 곳이 다 그곳이거든요. 제조업은 진짜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곳이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학창시절이라던가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일어난 나라예요. 수출 중심으로 설정을 하고 나서부터. 제조업 무너지면요, 예를 들면 미국도 무너지고 중국도 무너지고 우리나라는 더더욱 무너지죠. 왜냐하면 수출 중심의 나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인식을 하고 이 제조업이라는 인식에 대해서 좀 높게 우리가 좀 평가하는 문화가 좀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보다 많은 걸 알고 계신 분들이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된 것 같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계속 참석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일반인 생각으로 오늘 왔던 거라 가지고 이게 도움이 될까 생각은 들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랑 좀 진짜 많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공부도 되고, 제조업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부정적일 거야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퀴즈를 통해 가지고 저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 이게 종합적으로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올 때 다른 어떤 일부 부분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와서 이 질문지를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울산도 현재 많은 준비와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의 그런 개선도 좀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조업하면 다들 대기업 생각하고 뭐 중견기업 생각하고 그런데 아무도 중소기업 생각을 안 하는데,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랄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실을 알 수 있어서 더욱더 뜻깊었고, 그리고 울산에 또 많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강소기업도, 좋은 강소기업도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어서 이것도 청년들이 알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뭔가 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프로그램 끝나고는 이제 제조업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아마 전기전자공학과라서 절대 일단 남의 일이 아니라서 좀 귀담아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울산에 대해서 제조업 관련해서 오늘처럼 열띤 청년들의 토론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다고 생각해봤습니다.